310쪽을 보면 거기 시공자 선정이라는 표현 나와요. 가로 2번 나와요? 주무세요? 시공자 선정 나와요? 거기에 조합인 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긋고 동그라미 2번에 토지 등 소유자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긋고 시장군수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인 시행자는 언제 시공자 선정하냐면 조합 설립 인가 후. 자, 그러면 우리 기아자동차가 할 때는 이게 안 나오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한다. 그러면 여기 시장군수 등이 할 때는 시장군수 등을 지정하고 지정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시공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조합인 시행자,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네모 엮어야죠. 정규격 지정고시 후 해버리면 안 돼요. 조합설립 인가 받고 나서 시공자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선정할 수 있다면 틀리지. 봐, 조합설립 인가 후니까 추진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야. 추진위원회는 지금 이거 조합설립 인가 전에 나오잖아요. 지금 서두른자는. 그죠? 그래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게 한다니까. 조합총회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선정해야 돼요. 자, 조합총회에서 밑줄 그어놓고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경쟁입찰이에요. 원칙입니다. 네모.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밑줄 그어요. 2번 이상 유찰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가죠.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우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겁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 하면 틀려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밑줄 그어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 하는 얘기는 몇 명 이하에서 가능해요? 100명 이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선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기아자동차가 할 때는 조합이 없으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가 기아자동차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네모 엮어야죠. 이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설립 인가 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조합이 안 나오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죠. 규약 동그라미 쳐요. 이걸 정관으로 바꾸면 또 안 돼요. 정관은 조합에서 나오는 용어죠. 자, 규약입니다. 사인 간에 있어 권리 의무, 비용 부담을 갖다가 규율해 놓고 있는 내용이 규약이거든요. 따라서 정관으로 바꾸면 안 되고,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그 밑에 시장군수 등의 시행자 나오죠.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입니다. 네모 엮어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네모 엮어놓고 이때 경쟁입찰 밑줄 그어요. 수의계약 밑줄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시공자 추천이라는 표현 나오죠. 시공자 추천 잠깐만요. 여기 봐요. 우리가 조합이 할 때는 서두른 자가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시장군수가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이게 안 나오잖아. 이건 조합이 나올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규격 지정고시 후에 추진위원회 나오는 시점에 우리 의결권 행사,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 여기에 주민대표율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주민대표율. 주민대표이다 하면은 조합이 시행할 때 주민대표를 둔다 하면 안 돼요. 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할 때는 주민대표를 두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장군수 등이 이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거를 정비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갖다가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시장군수 등이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걸 보니까 브랜드 없는 회사를 선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브랜드 있는 회사인 현대건설이나 LG자이아파트, 삼성 레미안으로 합시다 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경쟁입찰 붙여가지고 그들을 추천하게 되어지면 이 시장군수 등의 시행자는 반드시 우리가 추천한 자를 갖다가 시공자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스스로 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른쪽 위에 나와요. 시공자 추천. 자, 이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나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의 밑줄 2줄,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 밑줄 그어요. 밑줄 2줄 그어요. 뭐 주민대표를 안 두려면은 뭐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 경쟁입찰, 수의계약 밑줄 그어요. 원칙은 경쟁입찰이지만 이 이상 유찰됐다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을 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우리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자는 얘기, 재산권 행사를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5번 철거공사 포함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자, 정된 앞에 선이 빠졌네요. 선정됐다. 선정된 이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죠. 밑줄 그어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자를 갖다가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성 제고 차원인 건데 이것도 우리 폐기물 처리업자를 갖다가 선정하는데도 비리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조문을 갖다가 두는 겁니다.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조문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하나 뭐 한 800세대, 600세대, 800세대 하나 만들어내려면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약 60억 정도. 예, 그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그 비빔밥 처리라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루트를 거치는 게 아니고 밤에 새벽 1시에서 막 4시 사이에 이 덤프트럭 큰 거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한 40톤 되는 트럭이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들리죠. 힘도 좋고. 그걸 이용해서 그냥 인천 앞바다 쪽에 가가지고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한 상태에서 그걸 버물러 버려요. 흙하고 토사하고. 예, 이런 걸 비빔밥 처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빔밥 처리해버리면 이게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전부 다 로비 활동을 하는 거지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리 때문에 이렇게 시공자를 갖다가 아무튼 선정을 했을 때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는 이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풀고 갈까요?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 조합은 동그라미 칩니다.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죠. 네모였고 놓습니다. 조합 총유에서 경쟁입찰입니다. 밑줄. 경쟁입찰로 가는 겁니다. 원칙. 이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버리면 틀려요. 자, 수의계약 2번 이상 유찰됐을 때죠. 건설업자 등록사표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동글배기 2번 갑니다. 100인 이하의 정비 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다. 밑줄 긋고. 자, 3번 갑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관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이게 틀렸죠.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그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관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니까 규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등록사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갑니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입니다. 후 빠졌네요. 후 집어넣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네모였고 놓습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5번 보면 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의 밑줄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밑줄고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이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걸리겠죠. 자, 넘어가서 312쪽 가겠습니다. 자, 312쪽 봤어요, 선생님들? 312쪽. 조합설립 취인위원이 나오죠. 자, 취인위원 구성 나와요. 예, 서두른 자,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아, 이제 여기에요, 여기. 징그러. 이렇게 내용이 많다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만 타치하는데도. 이제 여기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여기, 이 부분 또 설명해야 돼, 좀. 한두 시간. 징그러.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있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하지, 어느 정도. 뚝딱 감아버려 그냥. 아이, 거기서부터는 너 혼자 해라. 나는 못 얻었다. 자, 봐요. 취인의 구성도 봅니다. 구성 및 승인. 조합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역 지정고시 후 밑줄 거예요. 정비역 지정고시 후 눈으로 암기하자 그랬어요. 정비역 지정고시 후에 취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은 상위대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밑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조합 설립을 위한 취인을 구성하여야. 취인의 구성 밑줄. 자, 끝에 줄 세 번째 줄 끝에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 승인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1, 2번 묶어놓고 1번은 추진위원장을 갖다가 포함해서 5명 이상 동그라미 쳐요.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추진위원회 5글자니까 뭐 5명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운영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영규정. 여기에는 정관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정관은 조합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오른쪽 위에 가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 의제. 밑줄 그어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 밑줄 그어놓고 우리 여기에 조합 설립 동의요건 강약과 강강, 강중 나오죠?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자는 여기서 동의요건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조합 설립 동의요건에 충족할 필요가 없죠. 자, 다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 등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는 동의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제외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대 의사표시. 자, 설명하고 고지하자라는 표현 나오고 공공지원의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자, 공공지원, 공공사업자 해서 앞에서 좀 안 했어요. 여기서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밑줄 그었습니다.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 위에다가 써놔요. 가로 열고 공공지원자 땡땡 해놓고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써놔요. 이 두 가지만 써놓습니다.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지원을 해요. 이때는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이 지원한다면 추진위 구성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주민대표만 몇 명 나와도 괜찮겠죠. 전체 회의를 결정해서 하든지. 자, 밑에 갑니다. 추진위 기능, 추진위 업무 등 이렇게 나오죠. 자, 추진위 업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별표 쳐요. 단독 문제로 나오죠. 1, 2번은 꼭 잡아주셔야 돼요. 암기. 두 가지를 선정할 수 있는데 정설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밑줄. 설계자 밑줄 그어요. 정설이다. 첫 글자 답니다. 두 가지를 선정할 수 있다. 뭐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뭐뭐를 선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계략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이죠. 시행계획서 작성 밑줄 그어놓고 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략적인 밑줄 그어요. 원래 사업시행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실시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조합에서 한다는 얘기야 원래.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입니다. 준비 업무 밑줄 그어놓고 5번에 1번 추진위는 운영규정 작성이죠. 운영규정 작성 밑줄 긋고 자, 2번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접수 나와요. 이게 바로 동의서 징구입니다. 동의서 징구죠. 자, 3번을 보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잠깐만요. 창립총회 개최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최초로 개최하는 총회가 창립총회다. OX. 너무 크다 목소리가. 내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잖아. 무시한다 그러니까 관심 안 주고. 자신이 없으면 좀 볼륨을 줄여야지. 씩씩하게 이러면 그냥. 창립총회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내일 모레 우리 서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겁니다. 해서 마지막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이 마지막에 이게 선포 행위가 조합 설립의 선포 행위가 창립총회야. 그래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만이 정관이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각종 임원이 선정이 되어지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들이밀어야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집니다. 이걸 개최하지 아니하면 이 조합 설립 인가 안 해줘요.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선포 행위가 창립총회야.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누가 개최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추진위에서 하는 거야? 추진위에서 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없어버리면 조합 설립 인가 안 떨어져요. 정관이 확정되는 힘은 여기 있으니까 창립총회를 개최해줘야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입니다. 원래 정관이라는 것 자체는 이 조합에서 작성해야 돼요. 초안 작성 밑줄 그어놓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요. 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나오죠.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자, 추진위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밑줄 그었습니다. 방법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뭐라 그랬어요?
뭐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고 그랬어요? 예. 조합의 조력자, 조합을 도와주는 자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라 해서 다 일일이 다 도와줘요. 이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 시기 한번 볼까요? 개최 시기 미칠 거예요. 그것만. 자, 추진위원회가 이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예요. 창립총회 개최 시기 봐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네모. 조합 설립 인가 후요? 전이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야. 그러니까 인가받기 전이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선포의 행위가 요게 창립총회에 해당이 된다는 거.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정관이 확정되는 힘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3선언에서 지금 볼 겁니다. 놓아두고 지금 어디 가냐면 316쪽. 자, 316쪽. 우리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7번 문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역 지원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5인 이상의 이 추진위를 구성해야 된다. 맞죠? 5명 이상. 자, 2번을 보면은 추진위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자, 3번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자, 4번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지원한단 말이지. 이렇게 되어지면 일단 추진위 업무를 공공지원자가 대신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추진위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5번 이 기출문제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변경은 추진위 업무가 아니다. 틀렸죠? 정설이다. 꼭 잡아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5번이.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서 316쪽 갑니다. 자, 316쪽을 보면 조합 설립 의무라는 표현 나와요. 그 위에 7번 문제 한번 풀고 갑시다. 제일 위에 7번 나오네.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뭐냐? 1번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입니다. 할 수 있어요? 2번에 창립총회 개최해야만 되는 거죠. 자, 3번에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작성하는 건 맞아요. 동의서 진구하는 건 맞아요. 예, 5번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역 결정 들어가는 거 총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요건 추진위원회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원별. 지금 조합원별 뭐 이 분담 내역이 여기에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 조합도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총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16조 조합 설립 의무 나오죠. 찾았나요? 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역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자, 밑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자,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요? 토지 소유자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등이 붙어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기아자동차라고 써야죠. 기아자동차가 재개발 사업해요. 이 기아자동차가 하니까 20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밑줄 그어놓고 20인 미만인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20인 미만인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자, 가로 2번 가겠습니다. 별표 쳐놔야죠.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나오죠.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자, 두 번째 줄 갑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강약에 걸립니다. 밑에 동그라미 쳐야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밑줄 긋습니다. 강약 4분의 3 2분의 1 맞아요.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나오죠.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입니다. 각 동 동그라미 치죠. 자, 복리시설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 복리시설 뭐예요? 단지 내 상가 점포가 30개가 있다면 한 개 동으로 봅니다. 거기에서도 동의요건을 똑같이 과반수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각 동별. 자, 각 동별. 자, 세 번째 줄 끝에 갑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과반수의 동그라미 칩니다.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 동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넘어갑니다.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쳐요. 자,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거요. 강약과 강강에 걸리죠. 기억해요? 예, 강강.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자,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의 인가 밑줄 긋습니다. 자,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주택단지가 아니니까 이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어짜에 하는 강중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 확인 들어갈 거예요. 위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계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입니다. 자, 2번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자, 강중에 걸립니다. 이 동의를 받아야 되죠.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변경인가 놓아두고 참순환에 갈 거고 제일 밑에 동의요건 볼 겁니다. 동의 방법. 제일 밑에 2번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찾았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동의 방법이야.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막 나오는데 뭐 취지는 가반수 동의어짜 무슨 놈에 여기에 이 동의어짜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동의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야. 동의를 어떻게 받을 거냐. 원칙은 이랬었어요. 원칙 정비사업에 나오는 이 동의요건은 우리 재산을 전반적으로 밀어버리고 세판짜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됐어요. 예, 권리 다시 배분해서 권리처분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근데 좀 바뀌었어요. 내용이. 이제 막두장 찍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이거 복사해서 제출해 줍니다. 서면 동의서에. 이러면 이제 동의한 걸로 봅니다. 간단하게 인감도장까지 이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인감도장 받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자 하는 내용이 딱 두 군데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지멋대로 막 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을 때는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이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유만 빼놓고는 막도장 찍어서 날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동의 방법을 보면 다음에 대한 동의죠. 반대 의사표시에 철회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자, 서면 동의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날인입니다. 성명 적고 지장날인 밑줄 그어요. 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번입니다. 자, 복사해서 주면 돼요.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 4번 밑줄 그어요. 첨부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 긋고 예외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1번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해외에 장기 체류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쓰고 법인인 경우 밑줄 동그라미 2번이라고 씁니다. 이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 인감도장을 찍은 인감도장 밑줄 긋고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밑줄 긋습니다.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두 가지 사유에서. 그렇죠. 밑에 가로 2번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 무지하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올해 나온다고 제가 찍는데 이거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공부하실 거예요 이거? 너 안 나오면 때려 죽인다. 그래. 아, 이거 그 말하고 있구만.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책임질 거예요. 봐요. 아, 중요하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제가 아까 관리처분을 이제 다음 주에 좀 관리처분까지 가야 돼요. 지금 오늘은 못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받아.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받아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받을까?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이야, 재산 아니야? 재산 아니야? 아, 재산 아니면 나무 재산 아니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네. 무허가 건축물에? 선생님들, 이게 조례로 정해. 그 기준은 조례로 정하는 건 시험 문제에 해당이 안 되지? 시험범위에 해당이 안 돼. 서울시를 예를 들을게. 서울시는 80년대 초반이야. 83, 4년까지야. 무허가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돼. 다만 몇천 원이라도. 자, 그 다음에 항공 촬영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이랬을 때만 아파트 받는 거야. 지금 지으면 안 돼. 그게 조례로 정한다고. 다 광주시 조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 그 내용을. 그래서 여기 무슨 벽화마을에 무슨 설해마을인가? 설해마을 여기 있어요? 아, 설해마을은 전주인가? 예? 서울에 서초동에 있지. 참 그래. 참. 아이고, 하다 보면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어. 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하겠다 하면은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이제 다 나와 있어. 그게 조례.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은 법령으로 해. 그러나 나가서 돈 버는 건 조례로 번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클릭하고 해야지. 광주광역시청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 컴퓨터로. 뭐 아무 나 그거 배운 적 없는데 나 몰라. 그런 것은 공법교수가 안 알려줬어.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조례까지는 못해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게 뭐가 건축물도 받는단 말이지. 그 조례에서 정해.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자는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그러면 어떤 갑이라는 자가 세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이 5채나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토지등 소유자 이거 몇 명으로 봐야 될 거냐는 거야. 이게 8명으로 봐야 될 거냐. 몇 명으로 봐야 될까? 느낌상? 한 명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명이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몇 명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야. 이게 한 명으로 봐야 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공부할 필요 없네. 그럼 맞췄네. 한 명으로 봐야지. 거기까지는 됐어. 근데 이거 봐봐. 이건 어떻게 될까? ABC가 공유하고 있어. ABC가 이 61집원을 몇 명으로 봐? 한 명으로 봐? 한 명으로 본다며. 왜? 아까 거 똑같이 한 명으로 봐요. 왜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못한다니. 자 봐봐. 62집원 ABC가 공유하고 있어. 몇 명으로 봐? 한 명으로 봐? 자 63집원이야. 또 한 필지가 있는데 ABC가 공유하고 있어. 몇 명으로 봐? 한 명으로 봐? 그러면 여기도 한 명, 여기 한 명, 한 명이면 이 세 개는, 세 필지는 몇 명으로 봐야 돼? 이 내용이 없었다가 생겨났단 말이야. 이 내용은 봐봐. ABC가 이렇게 그냥 A, B, C 하면 3명으로 보지. 근데 ABC, ABC, ABC를 갖다가 공유하고 있는 게 세 필지가 있는 거야. 이거 몇 명으로 봐야 될까? 하나로 봐야 돼? 어떻게 해서 하나로 봐야 돼? 그 이유. 왜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찍은 거지. 오늘 일진이 좋다. 밤 12시까지 공부해봐.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이걸 한 명으로 봐. 이게 생겨났다고. 왜 한 명으로 보냐면 이걸 3명으로 봐주면 A라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세 필지를 받을 수 있잖아. A가 아무리 세 필지를 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한 명으로만 보잖아. 그러니까 다 끼워 넣기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세 명이 나온다면 이거 다 이짓하지. 그러니까 공유한 게 여러 필지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한 명으로만 보는 거야. 관리처분도 또 조합원도 한 명으로만 보고 이렇게 돼. 이제 이게 생겨나서 밑에 나와. 그 내용이. 에? 뭐요? 자 지금부터 보자고. 그러면 재밌겠지?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지? 나와요. 한번 봐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한정 방법.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표 크게 쳐놓고. 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밑줄. 몇 번째 사업과 몇 번째 사업이요?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이다. 자 1번 보면 밑줄 그어야죠.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본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됐든지 토지가 됐든지 10명씩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한 명으로만 보자 이 말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가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2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봐야 됩니다. 밑줄 한번 그었어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충돌하면 한 명만 보는 거야? 이제 됐어.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1인이 다수 필지 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필지나 건축물 소유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만 봐. 쭉 밑줄 그어놓고 1인으로 산정할 거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10필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라는 자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자고.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선생님들 동그라미 4번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야. 이 내용.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했을 때요. 동일한 경우는 그 공유자의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됩니다. 자, 쭉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BC고 여기는 ABC, D, E, F 이렇게 되어지면 두 명으로 보는 거야. 그죠? 그러나 ABC 이렇게 계속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A가 이제 물주거든. 그리고 나머지를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가고.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딸 거. 재건축 사업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1, 2, 3 딱 묶어놓고, 자,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거. 밑줄 그어놓고,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10명 가지고 있어. 이것도 토지등 소유자 몇 명으로 본다? 한 사람만 본다. 자, 2번 가요.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소유권,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한 명으로 산정할 것. 즉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자가 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어. 5명으로 봐? 한 명으로 봐? 한 명으로 본다. 이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쭉 밑줄 그어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볼 것. 밑줄 그어놓습니다. ABC가 공유하고 있는데 세 채 401호, 402호, 403호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야. 세 사람으로 본다, 한 사람으로 본다, 한 사람으로만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거기 물주 한 사람으로만 간주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됐어.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올라간 프린트물. 자, 8번 갈 거예요. 자, 8번 문제. 올라간 프린트물 8번 문제. 자, 8번. 다음의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자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등 소유자 수는 몇 명인가? 이 네 필지 나오죠. 1지번, 2지번, 3지번, 4지번에서 네 필지 나오잖아요. 자, A가 한 필지, 두 필지 소유하고 있네. 1지번하고 4지번하고 두 필지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 4지번에는 건물까지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이요? 한 명으로 봐야지. 그러면 1지번 없어지고 4지번 지금 없어지는 거야. 1인이 다수의 토지나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보니까. 내용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지번을 먼저 봐. 끝에 나오는 3지번. 3지번의 한 필지가 토지 소유자는 F자인데 지상권자가 있네요. G가. 그러면 충돌하니까 둘 중 하나만 봐야지. 그러면 F 한 사람만 볼까요? 대표 한 사람만 봅시다. 그러면 F 한 사람, 두 사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지번을 봐요. 2지번을 보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지금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각각 한 명씩 나와야 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B씨를 대표하는 한 사람, B 한 사람 나오고, 건축물 소유자는 D2를 갖다가 대표하는 한 사람, D 한 사람 나와야죠.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4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이요. 여기에. 자,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봐. 다음에 또 하게. 한 얘기 또 오고. 술 취한 사람하고 학원 강사하고 똑같아. 또 술 취한 사람하고 학원 강사하고 똑같은 이유가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제대로 설명도 안 했으면서 또 그것도 모르냐고 또 윽박지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침 튀기는 거하고 똑같이 세 가지가.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지 말만 한다는 거. 학원 강사도 지 말만 하죠. 1시간 내내. 다른 데서는 엄청 웃어요. 안 웃으려면 말아요. 자, 321쪽. 이 정도에서 끝나지 그러냐. 지붕이가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분위기가 야 이 정도에 끝나자. 아이, 됐어. 많이 안 나가. 5분만 더 할 거야. 5분만. 분위기가 완전 야 끝내. 그만해. 뭐 개그 하려고 하지 말고. 개그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아무튼 뭐 머리에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일찍 끝나면 좋은 거야. 일찍 끝나요. 그저 2시까지 4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의지에 감탄을 하고 가는 거야.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앉아 있었어. 뿌듯한 거야. 머릿속은 텅 비어 있는데. 자, 조금만 봐요. 조금만 볼 거야. 5분간만 할 거야. 자, 321쪽.
다른 거 보지 말고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만 보자고. 예?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해. 321쪽 봤어요? 제일 위에 조합 범위격 나오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에 동그라미 쳐요. 우리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조합이 법인이 됐기 때문에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인격화 시킨 거죠. 사람으로 만들어냈다고. 따라서 조합이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조합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지. 따라서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이게 의사결정을 나서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표 기구인 임원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사 감사는 반드시 이 조합에서는 필수적 기구로 등장해요. 따라서 조합장이사 감사 중에서 조합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설립 등기 나오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밑줄 긋고 주된 사무소 소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데 성립합니다. 자, 등기하는 데 성립한다. 밑줄 그어놓고 성립에 동그라미 쳐요. 성립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커요. 저렇게 속이 없어요. 성립한다는 말은 권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이 조합이 사람으로 태동하는 시점이에요. 등기를 해야.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문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라고 뜹니다. 그때는 설립되는 거고 등기를 해야 성립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 조합 밑줄 그어놓고 문자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민법 준용 보세요. 조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밑줄 그어요.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단법인입니다. 이걸 갖다가 재단법인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안 돼요. 또는 민법 중 조합 해버리면 안 됩니다. 민법 중 조합은 계약이죠. 사단법인은 합동행위입니다. 자, 밑에 가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여기 이거 중요해요. 별표 딱 치고 조합원의 자격.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밑줄 그어요. 로 하되. 자,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토지 등 소유자니까 이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조합원이 된다.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이게 조합원으로 보는 겁니다. 위탁자에 동그라미 쳐요. 위탁자는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자가 바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줄 봐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별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우리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이 재개발 사업구역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고 틀려. 반드시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로 딱 떠야 돼. 이거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수령 지체 걸려버렸다. 여기 봐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예. 자, 우리 재개발 사업에 강약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 민가가 떨어졌단 말이지. 이분들이 반대를 했어. 그러나 이분들이 동의를 다 해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 민가가 떨어졌단 말이요. 그러면 이분들 조합원이야, 조합원 아니야? 동의한 자들. 당연 조합원이지. 이분들 반대했어. 재개발 사업이야 저거. 이분들 조합원이야, 조합원 아니야? 그렇지, 조합원이야. 이걸 강제가 입제라 그래요. 불만 많고 어디 가나 뭐든지 이분들은 반대만 하거든. 이분들 볼 필요 없어.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뭘 쳐다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분들도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 민가를 이 동의요건을 충족해서 받아냈어. 근데 이분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지. 이분들이 반대하면 조합원 아니야.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만큼은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이 걸려야 돼. 동의한 자 이 말 빠지면 틀린다고. 아 중요하다. 자 1, 2, 3 묶어놓고 자 1번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몇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자 2번 또 밑줄 그어야죠.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요것도 몇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거야? 한 명을. 아버지도 한 필지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한 필지 가지고 있고 아들도 건축물 가지고 있고 토지 가지고 있고 그래요. 누나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한 명만 한 가족에서 한 명만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호에 밑줄 긋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자 밑줄 긋고 가로 열고 닫고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밑줄 그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죠. 밑줄 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한 명으로만 본다. 여러 명이 논아가지고 지분 쪼개기 나왔다 하더라도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조합원의 취양도 가겠습니다. 원칙 들어가요. 동그라미 치고 자 밑줄 그어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밑줄 긋고 원칙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써놔요. 조합원의 취양도 가능. 원칙 조합원의 취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재개발 사업의 이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우리 서울에 보면 이 저기 남가자동이 있어요. 남가자동에서 거기 했던 이 정비 사업 중에 유명한 게 가재울 5구역과 6구역에 삼성 레미안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을 할 때 재정 착률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26%밖에 안 돼요. 그게 추가 부담금이 추정 부담금이 1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팔고 나가는 거야. 내가 1억 5천 더 내려면 평균 쳐서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 정도 돈을 내가 더 내려면 저기 파주 문산 가가지고 30평 아파트 1억 5천짜리 내가 사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26%.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다 팔고 나가는 거야. 자 결론은 뭐냐면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없다 하면 틀려요. 자 그런데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예외야. 예외라고 써놓습니다. 예외. 여기에는 이제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특유과실지구 네모. 자 특유과실지구 네모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문이나 어디 뉴스 보니까 강남 쪽에 특유과실지구를 지정해서 조합원 지위를 묶어버렸다 뭐 양도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 내용이야. 이게 자 특유과실지구 네모 딱 엮고 지정된 지역에서 밑줄 그어야 돼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투기과실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어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관리청 계획 인가 후예요. 요때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없어요. 잠깐만. 투기과실지구에서 이 법이 개정된 거야. 어느 때만 그랬냐면 재건축 사업에서만 해당 사항이었어요. 이제는 재개발 사업까지 묶어두겠다는 거야 이게.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없도록.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 하는 거야. 이게 투기과실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이게 양도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 후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데 양도할 수 없는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양도 가능해요. 언제부터 그러냐? 권리 배분이 다 끝나가지고 인가 받았을 때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입니다. 요때부터는 양도할 수가 없어요. 자, 요 내용이에요. 예.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322쪽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여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어디에서? 투기과실지구에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양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로 열고 보니까 매매 증여 전부 다 안 됩니다. 일체행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이건 제외됩니다. 이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상속 이혼은 양도 가능.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죽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라서 버릴 필요는 없죠. 아, 이 법조문을 들이밀면서 갈라서도 괜찮나? 자, 다만 양도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투기과실지구에서 양도할 수 없는데 지금부터는 양도가 가능한 경우예요 또. 자, 그러면 1, 2, 3번만 딱 묶어요. 앞에서 1, 2, 3번만 묶어서 양도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투기과실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양도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예요. 자, 1호를 보겠습니다. 1번 세대원 밑줄 그어요. 세자 동그라미 칩니다.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죠.
또는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모두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 가 보세요. 세대원 모두 찾았어요. 모두의 동그라미 칩니다. 모두의 동그라미 치고 해당 사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도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 일부가 항상 이렇게 떠요. 모두 전원이 가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거기에 또 밑줄 그어야 될 게 모두 해당 사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거기에 밑줄 그어야 돼요. 세 번째 줄 끝과 네 번째 줄 맨 앞에 해당 사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로 가면 안 돼요. 그죠?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 밑줄 그어놓고 상해 동그라미 치고 세대원 모두 밑줄 그어요. 모두 동그라미. 이것도 일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큰일 나요. 모두 가야 돼요. 전부 가야 됩니다. 자, 3번에 세대원 모두 밑줄 그어놓고 모두 동그라미 치고 해 위주 밑줄 해 동그라미 쳐요. 세상 해이로 갈 거요. 세대원 모두 밑줄 긋고 2년 이상 해이 체류 밑줄 2년 동그라미 쳐요. 세상 해이로 갈 겁니다. 세상이 해이해지면 무조건 양도 가능해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 해이. 세상 해이. 자, 오른쪽 갑니다. 323쪽. 정관의 내용 나오죠. 조합의 정관은 다음의 상이 포함된다. 이 말 나와요. 자, 조합의 정관, 정관 동그라미 치고 정관이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을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건 이 18번에 보면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도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정관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대답은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써놔요. 정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 등,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놔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이걸 규율해 놓고 있는 게 정관이야. 조합원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걸 규율해 놓고 있는 게 뭐다? 정관이다.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표준정관 나오죠. 네모에 꽂놓습니다. 국토교통 장관은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우리 표준정관을 작성 공급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의료 위치에 있는 자의 권리보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조합원이 우리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다고.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리보호 차원에서 표준정관이라는 걸 내려보내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내는 게 표준설계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축주 보호 차원입니다. 그 설계자나 시공자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걸 속일 수가 있다고. 충분히 건축주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을 표준정관을 내려보낸다는 거 이해를 좀 하고. 자, 정관의 변경 나와요. 네모에 꺼놓고 동그라미 1번 변경인가 별표 쳐요. 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자,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조합은 과반수 찬성 밑줄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긋습니다. 우리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과반수 동의죠. 그리고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한다면 틀려요. 원칙 과반수 동의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가를 받아야죠.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시험 출제 영역입니다. 별표 쳐야 돼요. 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넘어가요. 자, 선생님들 넘어갔어요. 자, 324쪽을 갑니다. 제일 위에 보면 1, 2, 3, 4, 5, 6 나오죠. 앞에서 묶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입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라고 써놓고 정관을 변경할 때, 이걸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돼요. 원칙은 과반수 동의죠. 아까 그랬어요. 이게 시험 출제 영역입니다. 출제 영역이라고 써요. 아, 나 이건 컨닝 페이퍼 만들으라고 제가 요구합니다. 이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첫 글자 따가지고 조조, 정조, 정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또 나와요. 이거 정관 변경에서 3분의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요건을 충족하자 하는 내용은 조조, 정조, 정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할 수 없다? 조조, 정조, 정시 할 수가 없다. 뭐 할 수 없다? 조조, 정조, 정시 할 수가 없다. 이거 컨닝 페이퍼 작성입니다. 이거 유의주셔야 돼요. 출제 영역. 자, 변경 신고 밑줄 긋고. 이래도 불구하고 밑줄 그어요.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입니다. 원래 정관 변경은 인가사항입니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면상을 변경하는 데는, 자, 경면상 변경이에요. 이 법도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변경하고 신고해야 한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이런 거 변경해놓고 신고 들어가면 돼요. 자, 1, 2, 3, 4, 5, 6, 7 딱 묶어놓기만 합니다. 자, 그 정도만 놓아두고 다음에 또 강조할 거예요. 여기까지 주제가 됐다니까 시험 문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거기 안 해도 좋고. 조합 임원 봐요. 임원. 임원의 동그라미 1번 필수적 집행기관 이렇게 나와요.
자, 2번 밑줄 그어요.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둔다. 밑줄 그어요. 반드시 둬야 됩니다.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어. OX. X라니까. 자, 반드시 돼야 돼요. 이번은 조합에서 조합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이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쭉 밑에 동그라미 4번 임기 나오죠. 별표 치고 이거 신설됐습니다. 신설 써놓고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뒤에 연임할 수 있다. 쭉 밑줄 긋습니다.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몇 년?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이어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325쪽. 자, 양가로 3번 조합 임원의 직무 등 나오죠. 자, 밑줄 긋고 별표 치고 1, 2, 3, 4 묶어야 되겠어요.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왔던 영역입니다.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밑줄 3으로 총괄하면 밑줄 총회 대원의 의장이 됩니다. 밑줄 긋고. 자, 2번 갑니다.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원으로 본답니다. 밑줄 쫙 그어놓습니다. 자,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로 열고 조합장만이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조합장만이 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합장만이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들 중에서. 자, 3번 이 지문 시험 문제 꼭 나오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저가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쭉 밑줄 그어 감사에 동그라미 칩니다. 쌍방대리 금지 자기계약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총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다 출제됐어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겸직금지 조문이죠. 겸직금지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공적 조합에서 이와 같이 겸직금지 조문을 두는 겁니다. 업무의 독립성 강화죠.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해임 뭐야? 결격사유 밑줄 긋고 밑줄 그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밑줄. 조합의 임원이 동그라미 쳐야죠. 임원이 될 수 없다야. 조합원이 될 수 없다야.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자, 1번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밑줄 긋습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에 가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병행해서 올해까지는 함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나오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나와요. 뭔 말인지 가요? 질문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자, 1, 2, 3, 4, 5 딱 묶어놓고 1, 2, 3, 4, 5는 임원의 결격사유야 아니면 조합원의 결격사유야?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이게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 큰일 납니다. 자, 당연투임 별표 쳐요. 네모였고 조합 임원이 일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에 판명된 때는 당연투임한다에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걸립니다.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걸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그러나 정비 사업에서는 바로 곧장 당연 투임한다에 걸립니다. 다만 동그라미 해고 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이건 정비 사업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다. 정비 사업에만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 찾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326쪽을 보면 총회란 표 나오죠. 1번의 필수적 의결교환에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만 되는 거죠. 둘 수 있다 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자, 그 정도 하고 다른 거 이제 할 것 없어요. 넘어가서 328쪽을 가봅니다. 328쪽을 보면 대원의 구성이란 표 나오죠. 자, 거기에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원 대원을 두어야 한다. 밑줄 긋고 별표 쳐놓습니다. 자, 이건 밑줄 긋고 별표 쳐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에 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도시개발 사업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비 사업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이 말 들어가는 순간 틀립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이 조합원 대원회를 둘 수 있다에 걸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은 둘 수 있다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둘 수 있다. 그러나 정비 사업은 두어야 한다. 대원회 의결 사항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거쳐야 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 기구로 나와줍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대원회를 둘 수 있다에 걸립니다. 그러나 정비 사업에서는 두어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겸직금지 밑줄 그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밑줄 그어요. 조합장만 빼고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놓아두고 오른쪽 하단부에 주민대표에 갑니다. 구성의무 나와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시장군수 등 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규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대표위를 구성하자. 밑줄 그었습니다. 1번의 구성원 수 이렇게 나오죠. 주민대표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인 이하 네모 여건 없습니다. 자, 우리 취준위원회가 5명 이상이잖아요. 5인 이상이죠? 거기하고 짜맞춰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25인 이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보는데, 잠깐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요. 우리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면 추진위가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조합이 안 하고 시장군수가 한다 하면은 우리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추진위는 조합일 때 나오는 말이고, 추진위 조합이 안 할 때는 무조건 주민대표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다는 거야. 그 정도만 이해해. 똑같이 나오는 시점이 구역 지정고시 후야. 추진위가 하는 일을 이게 주민대표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좀 한두 시간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건축과 주택법은 냈다 갔다 이유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삼선에서 잡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